저도 인권이 있어요. 법법상 변경하지 않습니다. 아니, 강명구 의원님, 예, 강명구 의원님, 네. 예, 조용히 해주시고요. 네. 지금 의원들끼리 할 때가 아니고요. 예, 강명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. 예. 강명구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. 네. 자, 고민정 의원님, 네. 이소영 의원님, 김정재 의원님, 네. 경북 구미시열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. 안창호 잠깐 좀 멈춰주세요. 자, 강명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. 예,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예, 강명구 의원님, 네. 질의해 주십시오. 네. 예, 경북 구미시열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. 우리 안창호 인권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. 고민정 의원님 질의할게요. 예. 예. 자, 우리 위원장님 그동안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우리 북한 내 인권 문제 지적해오고 있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북한은 인권 문제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것 같아요. 작년 11월에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가 탈북해서 한국으로 왔을 때 며칠 전에 이 참사가 문건을 하나 공개했는데 2017년 김정은이 외무성을 통해서 내린 지침을 보면 인권 대결전이 당과 사상, 제도를 사수하기 위한 대적 투쟁의 제1선 전투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. 이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예. 16년부터 통일부가 매년 우리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해 왔잖아요. 비공개로. 예.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적으로 발간하는 거 알고 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그야말로 정말 최악의 인권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대하면서 북한 인권은 더 퇴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동안 인권이 역시 북한 인권에 좀 소극적으로 대한 평가가 지배적인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동의하시죠? 예, 앞으로 그런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 북한 인권재단 출범인데 예. 이사 추천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8년째 출범도 못하고 있어요. 작년 9월 25일 날 인권위가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하라고 권고했었는데 이 권고 아직도 유효합니까? 예, 권고가 유효하고 24년 1월 6일에도 그 통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송부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10월 22일에도 재촉구하기도 했습니다. 이거 민주당에서 그 권고 이행을 위해서 후속 조치 뭐 다르게 또 한 건 있나요? 아직까지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우인권위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통지해야 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. 예. 민주당의 경우에는 권고를 받고 이행 계획을 통지해야 하는데 그 기관의 장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? 하여튼 뭐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누구 말씀하셔도 돼요. 뭐 대표라든지 예. 또 국회의장, 우리가 그 국회의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표 등에게 결정문을 보냈다고 돼 있습니다. 이행 계획이나 불이행 사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? 그런 사실 없습니다.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 계획이나 불이행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? 특별하게 권고 불이행에 대해서 어디서 공표가 있습니까? 네, 이거에 대해서 공표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. 네. 북한 인권에
보편적 가치이고 국제사회에 공통된 의제인 만큼 인권위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권고가 꼭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인권위가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 나갈지 저희 의원실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위원장님, 다른 거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.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 있잖아요. 예,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 진정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. 예, 근데 이 제도 알고 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10년간 진정 건수가 4만 4천 건, 이 중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게 0.5%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. 예,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원인을 한번 찾아봤더니 수용자가 교도 간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인권에 진정을 넣으면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가지고 교도 간을 압박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. 이를 악용해서 수감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수법이라고 그러는데, 실제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 수용자는 2년 6개월간 396건의 진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단 한 건도 인용을 못 받았는 모양이에요. 진짜 진정을 위한 진정이 아니었던 거죠, 그죠? 예. 위원장님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 이런 의사 표시하면은 또 진정을 그 우리 직접 또 수용자들에게 가서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시간이나 이런 절차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해주셨으면, 이게 법적 규정 사항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안건을 좀 준비를 해서 제출해 드리면은 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수용자들이 인권위에 진정 제도만 악용하는 게 아니고요. 정보 공개 청구도 10년간 36만 건이나 된다 그러네요. 그래서 매월 라면을 지급하라는 규정을 만들어라. 법무부 장관에게 표창을 받고 싶다. 이 황당한 요구도 있고요. 어쨌든 이 가족들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진정도 하고 있고 해서 수용자들이 제대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무부하고 행안부 협력해서 개선 방안을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민석 의원님.